자, 26년 5월 전국 연합평가 대비 완전 학습 점검 첫 번째 파트 이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는 자연수의 혼합 계산이네요. 1번 계산 순서에 맞게 기호를 쓰래요. 괄호부터 계산하고 싶어요. 디귿. 그 다음 곱하기 나누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곱하기 먼저 왼쪽에 있는 곱하기 먼저 하셔서 디귿 니은, 그 다음 리을, 그 다음 앞에 더하기 기억, 그 다음 미음, 디귿 니귿 디귿 디귿 니은 리을 기억 미음 4번. 자, 다음 중 괄호가 없어도 계산 결과가 같은 식 어느 것입니까? 1번을 볼게요. 이거는 5개 전부 다 계산해 봐야겠지요. 1번은 괄호가 있으면 15 빼기 9, 괄호가 없으면 15 빼기 2 더하기 7. 다르죠? 2번 괄호가 있으면 8 더하기 6, 없으면 8 더하기 9 빼기 3. 얘는 어떻습니까? 괄호가 있으면 14, 괄호가 없어도 17 빼기 3, 14.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3번 네모 안에 들어갈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요. 49보다 크고 오른쪽 식보다 작은 네모가 필요해. 오른쪽 식을 보니 괄호가 있어서 먼저 풀어줬어. 18. 그 다음 누구를 먼저 해야 되죠? 곱하기 하면 좋겠죠? 9, 7, 63. 그 다음 18 나누기 2 해야겠죠? 9. 마지막으로 63 빼기 9, 54가 맞네요. 그러면 50부터 53까지 자연수 개수는 4개입니다. 자, 4번. 제호는 한 상자에 5개씩 들어있는 구슬 6상자를 지금까지 구슬이 30개가 있습니다. 똑같이 세 묶음으로 나누어 한 묶음에 10개입니다. 그 중에서 4개를 동생에게 주고 10 빼기 4, 6개가 남았고요. 7개를 형한테 받았대. 6 더하기 7은 13이야. 제호가 가지고 있는 구슬은 13개겠네요. 자, 5번. 어떤 수에서 2와 5의 곱을 뺀 후 하나씩 합시다. 어떤 수에서 2와 5의 곱은 10이죠. 10을 뺐대. 그 다음 28을 4로 나눈 몫을 28을 4로 나누면 7이죠. 7을 더했대요. 그랬더니 21에 어떤 수를 얼마인지 묻고 싶어요. 이 식을 봅시다. 네모 빼기 10에 7을 더하면 22입니다. 그럼 7을 더하기 전에는 15겠고요. 네모에서 10을 빼면 15야. 그럼 10을 빼기 전은 25가 되겠지요. 4번. 자, 6번. 다음과 같이 약속할 때 이 별표 5는 얼마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여기 봅시다. 가와 나를 별표하고 있어요. 그러면 괄호 열고 가에서 나를 뺀 거를 나에 곱하고 거기에 가를 더하고 있어. 문제에서 20 별 5라고 했으니 순서에 맞게 가와 나를 서로 빼고요. 여기에 나를 곱해주고 여기에 다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괄호부터 계산하시면 15, 곱하기 먼저 계산하시면 75, 여기에 20을 더하면 95가 되어서 답이 6번에는 4번이겠네요.
7번 약수의 수가 가장 많은 것은, 자, 여러분들이 한 번씩 다 스스로 하셔야겠지. 자, 27 약수 1부터 3, 9, 27이 되겠죠? 1과 27의 짝, 3과 9의 짝 맞습니다. 36 약수를 구하래. 1, 2, 3, 4, 6, 9. 이제부터 뭡니까? 3의 짝 12, 2의 짝 18, 1의 짝 36. 자, 60 약수 구해야겠지? 1, 2, 3, 4, 5, 6, 8 안 되죠? 10, 그 다음 12, 15, 이제부터 짝을 찾고 있겠죠? 3의 짝 20, 2의 짝 30, 1의 짝 60. 자, 66의 약수.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1로 나눠보고 2로 나눠보고 3으로 나눠보고 이 모든 연산을 머릿속에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6의 짝 11이 나왔어. 이제부터는 3의 짝인 22, 2의 짝인 33, 1의 짝인 66을 적으셔야 할 것 같고요. 100의 약수를 알고 싶습니다. 1, 2, 5, 4도 되죠? 5, 그 다음 10, 그 다음 랄라 20인데 5의 짝이 20이지. 다음 숫자는 4의 짝인 25이고요. 다음 숫자는 2의 짝인 50, 다음 숫자는 100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세어보세요. 누가 가장 많습니까? 60이 가장 많겠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지혜는 사탕 64개를 친구들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준대요. 남김이 없다, 나머지가 없어야 하고요. 똑같이 나누어 준다는 것은 한 사람당 받은 개수가 서로 같다. 그러면 64를 한 친구에게 모두 주지는 않는데요. 한 명에게 주면 64개를 갖겠죠. 사탕 64를 두 명에게 주면 32개씩 받겠고요. 64를 3명한테 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64를 4명에게 주면 16개씩 주겠지. 그러면 잘 봅시다. 여기에 학생 수가 될 수 있는 것은 64의 약수가 되겠죠. 약수는 학생 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4의 약수를 빨리 구하셔야지. 첫 번째 1, 2, 4, 그 다음 1, 2, 4, 8인가요? 그 다음 9 안되고 10 안되고 12도 안되고 88, 64인데 그 다음 16. 그럼 4의 짝이 나와버렸지. 4와 16. 그러면 2의 짝인 32와 1의 짝꿍인 64가 나오는데 한 명은 안 된다고 했으니 2명, 4명, 8명, 16, 32, 64명 6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8번의 답은 3번. 자, 9번 문제 풀어야지. 두 수가 약수, 배수 관계래요. 네모 안에 들어갈 두 자릿수를 개수를 구하래요. 이 말은 네모가 30의 약수라는 뜻도 되고, 두 번째 네모가 30의 배수라는 뜻이야. 이게 두 수가 네모와 30이 약수와 배수의 관계라는 소리예요. 저는 네모를 구하고 싶으니 30의 약수를 먼저 구합시다. 1,
2, 3, 5, 6, 10, 15, 30인데 두 자릿수는 여기만 있겠고요. 30의 배수를 구하고 싶습니다. 30, 60, 90. 그럼 두 자릿수가 3개가 될 것 같아. 1번과 2번 모든 경우로 나열을 하면 여기서 10, 15, 30 위쪽에서 10, 15, 30이 나왔고요. 밑쪽에서는 30이 이미 있고 60과 90이 되어서 5개가 되시겠지. 자, 9번 풀었습니다. 10번 곱셈식을 보고 바르게 판단하여라. 6 곱하기 8은 48이야. 자, 선생님이 나눗셈 정리 정말 많이 가르쳤죠? 48은 6 곱하기 8이다. 뭘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48은 6의 8번째 배수다. 굿. 6은 48의 배수다. 굿. 8은 48의 배수다. 굿. 그 다음 선생님이 이렇게 봤을 때 6의 8번째 배수라는 정보를 얻었으면 선생님이 식을 8 곱하기 6으로 썼으면 이것은 8의 6번째 배수라는 뜻이지. 그래서 읽을 수 있는 게 총 4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써줘야 공부가 되시겠죠? 첫 번째 식의 의미를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의 의미 1. 48의 약수는 6과 8. 두 번째, 48은 6의 8번째 배수. 자, 밑에 식도 볼까요? 첫 번째 똑같은 말이죠. 48의 약수는 8과 6이다. 두 번째, 48은 8의 6번째 배수라는 뜻입니다. 1, 2, 3, 4번 다 있죠. 자, 바르게 설명한 걸 골라야 돼. 이 식을 보고 바르게 설명한 걸 골라야 돼. 첫 번째, 8은 6의 배수인가요? 아니죠. 48이 지금 6의 배수지. 1번 아니고. 6은 8의 약수입니까? 아니요. 6은 지금 48의 약수라고요? 아니에요. 자, 3번. 48은 8의 약수인가요? 예, 두 수의 위치가 바뀌었지. 8은 48의 약수입니다. 아니에요. 자, 4번. 48은 6의 배수인가요? 맞죠. 8번째 배수라는 뜻입니다. 4번. 자, 5번. 6과 8은 약수와 배수 관계인가요? 아니겠죠. 자, 10번 중요합니다. 지금 이거 헷갈리는 사람은 반성 좀 합시다. 선생님이 나눗셈 정리를 10번 정도는 가르친 것 같으니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가 27인데 두 수의 공약수를 물어봤는데 멍 때리지 마시고 두 수의 공약수는 누구의 약수와 같다고요? 당연히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겠습니다. 그러니 27의 약수를 구하는 게 공약수가 되겠지? 1, 3, 9, 27 알맞게 구했나요? 짝꿍이 다 맞지? 11번에 4번 4개입니다. 자, 12번 1부터 100까지 수 중에 3으로도 나누어 떨어지고 5로 나누어 떨어지는 수는 모두 몇 개인지 물어보고 싶어. 자, 그럼 첫 번째 정보 3으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 수의 특징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세요.
3의 배수겠지. 그러면 1부터 100까지 3의 배수는 몇 개입니까? 3 곱하기 1, 1번 배수부터 3 곱하기 33, 얘가 99죠. 33번 배수까지 3의 배수가 33개 있어요. 선생님의 표현 방법을 잘 봅시다. 배수는 1, 2, 3을 곱한 수를 배수라고 했으니 3에다가 33을 곱하면 3의 배수가 맞고요. 그 의미는 33번째 배수라는 뜻이 될 것이야. 그치? 33번째 배수? 그렇다면 5로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5의 배수라는 것이고 5의 배수는 1번 배수부터 20번 배수까지 20개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15와 같이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수는 첫 번째 경우에도 세알려졌고요. 두 번째 경우에도 세알려져서 한 번만 세어야 할 것을 두 번 세워줬습니다. 즉 중복이 발생하고 있어. 중복을 없애야 합니다. 3과 5의 공배수가 중복이 되어 있어요. 두 번씩 한 번 세어야 할 것이 두 번 세워져 있습니다. 3과 5의 공배수는 누구의 배수예요? 최소 공배수 15의 배수겠죠. 그러면 1부터 100까지 15의 배수가 1번부터 6번까지 15 곱하기 6은 90이죠. 15의 배수가 6개가 들어있겠지. 그러니 3의 배수가 33개 있고요. 5의 배수가 20개 있고요. 중복된 것이 6개가 있으니 53 빼기 6, 47. 답이 뭔 소리야? 나누어 떨어진 수는 모두 몇 개입니까?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열심히 구했는데 문제를 잘못 읽었어. 3으로도 나누어 떨어져야 해. 5로도 나누어 떨어져야 해. 그러면 3의 배수이면서 5의 배수인 공배수를 찾아야 된다는 뜻이야. 3과 5의 공배수를 찾으라는 문제였어. 최소 공배수만 찾으면 되었습니다. 최소 공배수는 15였죠. 아까 1번부터 6번까지 6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답이 2번이네요. 자, 그러면 쓸모없는 풀이를 지우면 이런 식으로 되시겠지? 3과 5의 공배수. 좋았어. 이런 간단한 문제를 혼자서 어렵게 풀고 있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13번. 두 수의 공약수를 이용 최대 공약수를 구했대. 기역과 니은의 최대 공약수가 15래요. 여기가 15지. 여기가 5라는 뜻이야. 기역과 니은의 최소 공배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기역, 니은 구할 필요 없죠? 여기 있는 식을 모두 곱하면 되지. 5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7. 연산 빠르게 해볼까? 3 곱하기 7, 21. 5 곱하기 4, 20. 20 곱하기 21, 5번이 답이 되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아하니 어떤 수를 곱셈식으로 분해를 한 것 같아. 여기서 최대 공약수는 공통 부분인 2 곱하기 3이 되시겠죠? 그러면 최소 공배수는 어떻게 구했습니까?
글씨 좀 이쁘게 쓰고 싶어요. 태블릿이라 힘드네요. 최소 공배수는 최대 공약수를 먼저 썼고요. 기억에서 남아있는 부분 5를 곱해줘야 하고 니은에서 남아있는 부분 7을 곱해줘서 계산하셔야 합니다. 최대 공약수는 6이고요. 최소 공배수는 210이 되시겠지. 3 곱하기 7, 21 했고요. 2 곱하기 5, 10 해서 10 곱하기 21, 210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자, 그럼 답이 1번 맞겠죠? 15번 가겠습니다. 호호호, 어떤 수로 93을 나누면 나머지가 9, 104를 나누면 나머지가 8, 어떤 수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어떤 수라고 생각하면 머리에서 두둥실 떠나디죠? 네모라고 정확하게 부릅시다. 네모라는 것을 93으로 나누면 몫이 있을 테고요. 나머지가 9야. 그러면 제가 네모에서 9를 빼면 93 곱하기 몫이란 형태가 나올 텐데 어떻게 읽히십니까? 네모 빼기 9는 93의 배수인 것이야. 그치? 네모 빼기 9의 약수는 93이란 걸 알고 있어. 이게 첫 번째 정보죠. 이것 또한 나눗셈 정리에서 나왔습니다. 자, 15번 계속 풀게요. 어떤 수에서 104를 나누는데 여기도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8, 1에 그러면 이것 또한 네모에서 8을 빼면 104 곱하기 몫이 나오고 네모 빼기 8은 104의 배수 네모 빼기 8의 약수는 104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 뭘 구하는 거였죠? 어떤 수를 구하고 싶지? 그럼 네모 빼기 9, 네모 빼기 8이 나와 있어. 잠시 뇌정지. 어떤 수를 93으로 나눴어? 어떤 수를? 잠시만. 선생님이 지금 국어를 못하고 있어요. 비상. 어떤 수로 93을 나눠버렸네. 선생님이 식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적었습니다. 스스로를 박제해야겠지요. 자, 내가 수업 시간에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를 구별하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수로 나누고 있습니까? 네모로 나누고 있죠. 즉, 어떤 수로 나누고 있습니까? 네모라는 수로 나누고 있고 나누어지는 수가 93이 되거나 104가 되는 것이야. 자, 그럼 식을 다시 세워야겠지? 다시 푸니까 파란색으로 풀게요. 93을 네모로 나눴는데 여기에 알 수 없는 몫이 생길 거고 여기에 나머지 9가 있고요. 두 번째 식 104를 네모로 나눴는데 알 수 없는 몫이 붙어 있고요. 여기에 나머지가 8이 붙어 있어. 그럼 첫 번째 식으로 돌아와서 93 빼기 9는 네모 곱하기 몫이 되겠죠? 93에서 9를 빼면 84지. 84는 네모 곱하기 몫이야. 네모는 즉 84의 약수가 누구예요? 네모라는 뜻이야. 첫 번째 조건 해석 끝. 두 번째 104 빼기 8은 네모 곱하기 몫이란 형태가 나와 있고요. 104에서 8을 빼면 96이 되고 이것이 이런 형태가 되니까 96의 약수가 네모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식을 정리하면 네모는
84와 96의 약수이어야 한대요.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8과 9이니 나머지보다 커야 합니다. 즉 나머지 9보다 큰 수이어야 해. 그러면 약수 중에서 9보다 큰 걸 찾으면 되겠죠? 뭐라고요? 84와 94의 공약수를 찾고 싶어. 최대 공약수 찾고 싶어. 최대 공약수 구해서 약수를 구할 거야. 84와 96 나눕니다. 뭐로 나눠볼까? 12로 나눠볼까? 여기는 7, 여기는 8. 최대 공약수 12죠? 그러면 12의 약수가 하나씩 써야지. 1, 2, 3, 4, 6, 12 맞죠? 근데 여기서 나머지가 9이니까 나누는 수는 나머지보다 커야 합니다. 그러니 9보다 큰 약수는 12밖에 없네요. 그래서 답이 12입니다. 자, 쓸데없는 풀이는 좀 이제 지울게요. 눈이 아프군요.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잘 구별합시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 16번. 자, 이것도 어려운 문제 같아요. 18로 나누어도 5가 남고 24로 나누어도 5가 남는 어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누는 수가 무엇입니까? 국어 잘 해야겠죠. 어떤 수로 나누고 있냐고요? 18로 나누고 있고 24로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를 나눠요? 나누어지는 수는 어떤 수? 네모입니다. 그럼 식을 어떻게 쓰셔야지? 네모라는 것을 18로 나누는데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5가 될 거야. 두 번째 조건. 네모는 24로 나누는데 몫이 있을 것이고 나머지가 5가 될 것이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모에서 5를 뺀 수는 이렇게 적힐 거고요. 네모에서 5를 뺀 수는 이렇게 적힐 것이야. 읽어볼까요? 네모 빼기 5는 18의 배수. 네모 빼기 5의 약수는 18. 두 번째, 네모 빼기 5는 24의 배수. 네모 빼기 5의 약수는 24. 이 두 가지로 읽혀야 합니다. 자, 그럼 뭘 구하래요? 어떤 수 중에서 가장 작은 두 자릿수? 어떤 수를 잘 봐. 네모를 구하는 거지. 근데 파란색 글씨는 네모 빼기 5의 특징을 잡은 거죠. 즉, 네모 빼기 5는 18의 배수이면서 24의 배수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18과 24의 공배수를 찾으면 네모 빼기 5를 알 수 있겠고요. 그럼 네모 빼기 5를 구하면 네모도 알 수 있겠죠? 갑시다. 공배수를 알고 싶습니까?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지. 최소 공배수를 찾아봅시다. 여기를 6으로 나눌 거예요. 3, 2. 최소 공배수가 6 곱하기 3 곱하기 2. 30. 오케이. 다시. 최소 공배수가 6 곱하기 3 곱하기 4, 72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네모 빼기 5의 후보군인 최소 공배수들의 배수를 적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런데 네모는 두 자릿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네모 빼기 5는 72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네모에서 5를 빼서 72야. 네모는 77입니다. 답이 4번이네요. 자, 14번부터 아니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문제들을 체크해 드리자면 나눗셈 정리가 있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가 있는 10번부터 16번까지 모두 다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시나요? 강의를 여러 번 돌려보거나 완벽한 풀이를 한 번만 적으실 수 있으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 선생님 거 베끼지 말고 모르는 문제는 여러 번 풀기보다 완벽한 풀이를 한 번 적을 수 있으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17번. 괄호가 210, 세로가 140. 이 판을 정사각형 모양 색종이로 덮으려고 하는데 뭐예요 이거? 오케이. 문제 풉시다. 문제 이해했어요? 가로가 210, 세로가 140인 정사각형이 있는데 얘를 정사각형 모양 색종이로 덮어야 돼요. 그러면 빈틈없이 덮으려면 가로 세로에 색종이는 몇 장씩 놓이게 됩니까? 이거 많이 풀었죠? 내가 덮으려는 모양이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은 내변의 길이가 같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로로 이어 붙였을 때 210이 나와야 하고 세로로 이어 붙였을 때 140이 나와야 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가로인 210의 약수가 되어야 하고요. 140의 약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누구의 약수를 찾고 싶어요?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인 것을 기억합시다. 자, 너무 많이 반복해서 지겹죠? 공약수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야. 그러면 210과 140을 나누겠죠? 70, 3, 2. 최대 공약수가 70이야. 70의 약수를 구해보자.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최대한 큰 색종이를 사용한대요. 그러면 내가 약수 중에서 제일 큰 약수는 누구겠어요? 70이 되겠죠. 그럼 70으로 가로 210을 덮으려면 3장이 필요할 거고요. 가로는 3장. 70으로 140을 덮으려면 2장이 필요하겠지. 가로 3장, 세로 2장. 답이 2번이 되겠네요. 18번. 톱니바퀴 문제야. 기역의 톱니수는 12개. 니은의 톱니수는 16개. 처음에 맞물렸던 톱니가 다음번에 맞물리려면 몇 바퀴씩 돌아야 합니까? 자, 톱니는 지금 두 종류가 있어요. 기역 톱니, 니은 톱니. 기역 톱니는 한 바퀴에 12바퀴를 돌아야 돼. 니은은 16바퀴를 돌아야 해. 처음 맞물렸던 게 원래대로 왔다는 뜻은 기역이 만약에 한 바퀴를 돌았어요. 톱니가 12개 지났지. 근데 니은은 12개가 지나면 한 바퀴가 되지 않죠. 그러니 처음 맞물려 있던 출발점과 출발점이 어긋나 있습니다. 얘는 한 바퀴를 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뭔가 서로 이렇게 열심히 돌다가 우연하게 시작점이 맞아 떨어지는 이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이때
서로의 톱니가 몇 바퀴 돌았는지 알고 싶어. 자, 그럼 생각해봐요. 저 빨간 점이 오려면 톱니는 일단 완벽하게 돌아야 하지. 즉, 기역 톱니가 완벽하게 돌려면 톱니가 12개, 24개, 36개, 12의 배수만큼 돌아야 완벽한 한 바퀴가 되고요. 니은은 16, 32, 48과 같이 16의 배수만큼 돌아야 완벽한 한 바퀴가 됩니다. 그러면 서로가 완벽한 한 바퀴가 되려면 12와 16의 공배수가 되어야 하겠네요. 그럼 12와 16의 공배수는 최소 공배수인 48의 배수임을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는 바로 다음번에 맞물린다면, 즉 톱니가 48개 돌았을 때, 96개 돌았을 때, 그 다음 140 돌았을 때 서로 완벽하게 맞물리는데, 바로 다음번은 48개의 톱니가 돌아간 상황이겠죠. 그러니 톱니가 48번 돌아갔으면 기역은 4바퀴 돌아갔을 거고요. 니은은 3바퀴 돌아갔을 것이니 4와 3,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야. 자, 19번 대응 관계네요. 자동차 한 대에 바퀴가 4개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 수와 바퀴 수 사이의 대응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을 모두 고르세요. 바퀴의 수는 자동차 수의 4배입니다. 맞겠죠? 자동차 수는 바퀴 수의 4배입니다. 뭔 소리예요? 뭐 자동차가 뭐 이상한데요? 뭐 자동차가 바퀴가 1개입니까? 이상하죠? 컷. 3번 자동차 수는 바퀴의 수보다 4만큼 작습니다. 뭔 소리야? 4번 자동차 바퀴 수보다 4만큼 큽니다. 4배겠죠? 컷. 5번 자동차 수는 바퀴의 수를 4로 나눈 수와 같습니다. 맞지? 지금 자동차 수에 4를 곱하면 바퀴 수가 나와요. 달리 말하면 4를 곱해서 바퀴 수가 나왔다면 자동차 수라는 것은 바퀴 수에 나누기 4를 하면 나온다는 소리지. 그래서 답이 1번, 5번입니다. 자, 20번. 저거 뭐라고 할까요? 기호를 다이아몬드라고 할게요. 다이아와 네모 사이의 대응 관계를 바르게 모두 고르세요. 한번 규칙을 찾아볼까? 1에서 5가 됐어. 5배를 했나 더하기 4를 했나 생각을 해봅시다. 두 번째, 3에서 7이 됐어. 곱하기 5를 했어요? 더하기 4를 했어요? 이 규칙은 다이아몬드에 4를 더하면 네모가 나온다는 것이고요. 달리 말하면 네모에서 4를 빼면 다이아가 나온다는 소리야. 모두 고르랬으니 찾으면 되겠죠? 시력 테스트 했고, 어디 있어? 네모 빼기 4는 다이아몬드. 여기 있죠? 답이 1번, 3번. 자, 21번 가겠습니다. 찬욱이가 말하고 재만이가 답한 수를 적었대. 그렇대요. 찬욱이가 10을 말했다면 찬욱이 어디 있어? 네모 여기 있죠? 재만이는 얼마를 답해야 합니까? 규칙을 한번 찾아보자. 2가 4가 됐어. 더하기 2를 했나? 곱하기 2를 했나? 5가 25가 됐어. 비상. 더하기 20을 했나? 곱하기 5를 했나? 7이 49가 됐어? 숫자가 이상해요. 곱하기 7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제가 규칙을 찾으려고 눈에 잘 보이게 수를 쓰고 있지. 여기 곱하기 글씨를 잘 보세요. 곱하기 2를 하셨고 곱하기 5를 하셨고 곱하기 7을 하셨어. 그러면 여기는 왠지 곱하기 9를 했다는 뜻이죠. 찬욱이가 네모라고 답했으면 재만이가 답하는 것은
그 네모를 서로 곱해주는 것이었어요. 그지? 그러니 찬욱이가 10을 줬으면 같은 수를 2번 곱하니 100이 될 것입니다. 21번은 4번. 자, 22번. 자, 서울과 런던의 시각 사이의 대응 관계를 나타낸 표래. 아우, 눈 아파. 런던이 오후 1시야. 서울의 시각이 몇 시인지 알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서울과 영국의 런던이 몇 시간 차이 나는지 알고 싶단 말이지. 잘 볼게요. 서울이 4월 7일 오후 3시야. 눈에 잘 보이게 오후 3시야. 여기는 서울. 그런데 런던은 오전이 아니라 뭔 소리예요? 오전 6시예요. 자, 똑같이 4월 7일이란 말이지. 근데 런던은 우리보다 좀 더 느린 과거 같은 새벽에 있고요. 우리는 이미 시간이 흘러서 오후에 와버렸어. 그러면 서울이 런던보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뭔가 미래에 있는 느낌이야. 얼마나 미래에 있죠? 오전 6시가 3시가 되려면 몇 시간이 흘러야 합니까? 9시간이 흘러야 하네. 즉 런던 시간에 9시간을 더하면 서울의 시간이 나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런던이 오후 1시일 때 런던이 오후 1시야. 그러면 서울 시간은 여기에 9시간을 더하면 오후 10시가 나오겠네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굿. 자, 23번. 사각형과 삼각형으로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고 있대. 사각형이 20개일 때 필요한 삼각형의 수와 문장 이상한데? 사각형이 20개일 때 삼각형의 수와 삼각형이 35개일 때 사각형의 수의 합을 구하래. 문제 조건이 2개예요. 사각형이 20개일 때 삼각형 개수를 물어보고 있고요. 그 다음 삼각형이 35개일 때 사각형 개수를 물어보고 그거를 서로 더하래요.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죠? 왠지 두 삼각형과 사각형의 개수를 눈에 잘 보이게 표로 작성하라고 했죠. 눈에 보이면 풀려. 자, 첫 번째 삼각형 2개야. 사각형 1개야. 자, 두 번째 경우 삼각형 3개야. 사각형 2개야. 자, 세 번째 경우 삼각형 4개야. 사각형 3개야. 규칙이 보이나요? 그러면 만약에 10번째라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 개수 번호가 1번, 2번, 3번이라고 제가 부를게요. 그러면 글씨 좀 이쁘게 개수와 삼각형의 관계를 봅시다. 개수에 1을 더하면 삼각형 수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삼각형 수에 1을 빼면 개수가 나와요. 맞죠? 그랬을 때 첫 번째 삼각형 35개가 있대. 그러면 지금 몇 번째 경우라는 소리입니까? 지금 34번이란 소리겠죠? 오케이. 그 다음 삼각형 개수 파악 끝냈어. 사각형 가보자. 사각형은 뭐예요? 지금 개수랑 사각형이랑 숫자가 일치하지. 문제 푼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사각형이 20개라는 것은 지금 20번째 그림이란 소리고요. 삼각형은 1을 더한 21이 될 거지. 그때 삼각형이 21이므로 여기는 21이고요. 삼각형이 35개야.
개수가 번호가 34번째야. 사각형이 34개 있어. 이거는 34야. 얘네 둘을 더하래. 55가 되겠네요. 자, 넘어가야지. 24번. 다음과 같이 성냥개비로 정육각형을 만들고 있대. 성냥개비가 56개일 때 정육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물어보고 있어. 그림이 주어졌어. 대응관계를 써야 돼. 숫자로 건계와 관계를 쓰고 싶어. 그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육각형 수가 성냥개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쓰고 싶지. 잘 봅시다. 육각형을 처음 만들려면 육각형이 1개가 될 때 성냥개비는 6개가 필요해. 그런데 두 번째 육각형을 만들 때는 성냥개비가 몇 개만 더 쓰면 되죠? 5개를 더 쓰면 되죠. 육각형이 2가 되면 성냥개비는 플러스 5만 해서 11이 돼야 해. 그럼 세 번째 육각형도 보면 몇 개만 더 쓰면 되나요? 5개만 더 쓰면 되죠. 육각형이 3개라면 성냥개비에 플러스 5가 되어서 16이 되어야 해. 자, 그런 식으로 쭉쭉쭉 갔을 때 56이 되면 육각형이 몇 개 생기는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수를 이렇게 분해하겠습니다. 처음 만들 땐 6개였고 나머지는 5씩 더했죠. 그러면 56이라는 수를 6과 50의 합으로 볼 수 있고요. 6이라는 의미는 처음 육각형을 만들 때 성냥개비를 6개 사용했다. 50이라는 것은 나중에 5개씩 붙여서 10번 만들었다라는 것이지. 그러면 원래 한 개에 10개가 붙어 있어서 총 육각형은 11개가 만들어지겠네요. 답이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 나무 도막을 자르고 있는데 한 번 자를 때 3분이 걸린대. 한 번 자를 때마다 1분씩 쉰대요. 나무 한 개를 12도막으로 자르고 싶어. 걸리는 시간은 모두 몇 분입니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그러면 첫 번째에서 두 번째가 되었어. 도막의 수를 체크하면 여러분 자른 횟수와 도막의 수를 확인하셔야지. 자른 횟수와 도막의 수. 자, 잘 보세요. 처음에 0번 잘랐으면 도막이 1개야. 한 번 잘랐으면 도막이 2개야. 2번 잘랐으면 도막이 3개야. 어떤 관계가 있죠? 자른 횟수에 더하기 1을 하면 도막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막의 수가 12라는 것은 11번 잘랐겠네요. 그러면 11번 자를 때 필요한 시간을 구하고 싶지? 문제에서 한 번 자르고 3분이 걸린대요. 그치? 그러면 첫 번째 잘랐어. 3분 걸리고 1분 쉬는 거지. 두 번째 잘랐어. 3분 걸리고 1분 쉬는 거지. 쭉쭉쭉 11번 잘랐어. 쉬어야 되나요? 기다려야 되나요? 아니죠. 지금 자르는데 3분 걸릴 뿐이고 쉴 필요는 없죠. 그러니 잘 보세요. 3이 몇 개가 있는 것 같아? 3분이라는 자르는 시간이 11개 있는 것 같고요. 자, 1분이라는 글씨 미안해. 1분이라는 쉬는 시간이
10개 있는 것 같아요. 33 더하기 10, 43인 것 같은데요. 답을 확인해 볼까? 있을지? 43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26년 5월 전국연합평가 대비 완전학습점검 프린트 문제풀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